네,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일요일 휴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시죠? 주식 빗자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HLB에 대해 다음 달 초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개최가 있을 미국 암종양학회 아스코 행사를 앞두고 이 기간 HLB와 HLB생명과학 이들 종목의 주가 변동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셨다 판단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이 아스코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3년 전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5월 31일 개막을 하여 6월 4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기간 HLB와 HLB생명 종목이 어떻게 주가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월 29일 개막하여 6월 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회의로 대체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HLB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 31일 개막을 할 당시 주가는 지금 요때가 되시겠네요. 요때가 5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31,148원이었죠. 네. 요거는 이제 소수점 이런 단위는 저기 하시고 31,100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150원. 그리고 나서 6월 4일까지의 종가는 32,878원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때 당시의 주가는 약 7만원에서 78,000원 정도 수준의 주가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올해 무중으로 인한 주가 조정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로는 아스코 행사 기간 동안 평균 약 32,000원으로 형성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에 임상 3상 실패했다는 소식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약 한 달 동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요때 당시 요때가 7월 1일자였으니까 6월 30일입니다. 요게 이때 당시에 임상 3상 실패했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던 겁니다. 약 급락 이후로 약 2달 이상 횡보를 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때가 이제 7월 1일자부터 해가지고 요때가 이제 8월 요때가 9월 18일자였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9월 30일 마지막 9월 마지막 날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도 약 3개월 만에 이제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진양곤 회장의 방송 발언으로 영광을 찾던 시기였었던 겁니다. 그럼 HLB 생명과학도 이 HLB와 마찬가지 흐름이었던 거를 이때 이제 차트상으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2019년 이때죠. 이 5월달 그때 이제 아스코가 진행이 될 때 당시에 똑같은 흐름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실패 소식에 급락을 하고 똑같은 이제 7월 1일자부터 이때까지 9월 30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었던 거죠. 차트상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럼 작년 2020년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HLB 생명과학도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5월달 기준으로 해갖고 아스코 그때 이제 5월
그때도 이제 29일이었죠.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월 2일까지였나요? 6월 2일까지 이제 요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6월 2일자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줬었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상승을 줘서 여기까지 상승을 줬었던 이유는 제가 HLB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HLB의 그 2020년 5월달 당시의 주가는 어떻게 또 흐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때죠. 5월 29일. 요때죠. 5월 29일하고 6월 2일까지였었죠. 아스코가. 근데 요때 주가는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던 이유가,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시 아스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요. HLB가 그때 3,39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약률 그때 107.86%라는 초과 청약 기록으로 성공리에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그때 작년 요맘때 주주 배정 해가지고 유상증자 했던 기억들 다 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4일 동안 5월 28일 종가 대비해서 6월 2일자까지 고가 대비 약 30% 이상 급등을 하고, 종가 대비해서는 6월 3일까지 약 25.8% 정도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차트상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때 이제 권리락, 그죠? 이때 권리락으로 해서 권리락 맞고, 이때 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권리락을 맞고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던 거죠.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상증자의 이제 그 상장일이고, 무상증자 이제 상장일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그러면 이때 똑같이 6월 2일자까지 해서 HLB는 6월 4일자부터 해갖고 하락이 나왔는데, HLB 생명과학은 6월 10일자까지 일주일 정도의 상승이 더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HLB 생명과학에 그때 당시 약 870만 주를 담보 제공을 하면서 채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그런 주식담보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의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세는 다시 이어가지는 못하고 똑같이 하락세를 이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세가 이어나왔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6월 10일자 2010년 6월 10일자 HLB 생명과학의 공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2021년 아스코 행사에는 HLB가 이례적으로 34건의 대규모적으로 논문을 발표한다고 했죠. 보시면 보세요. 34건. 34건 발표. 그죠? 아스코 2021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위 있는 학회, 유럽의 에스버나 미국의 아스코에서 이렇게 수십 건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는 그만큼 약효에 대해서 입증 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결론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기사에서처럼,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번 발표 논문에는 현재 중국에서 시판 중인 위암 3차 이상 치료제 아이탄 관련 2004명의 환자에 대한 PMS 결과와 현재 HLB와 항서제약이 글로벌 간암 1차 임상 3상을 공동으로 진행 중인 리보세라믹과 캄넬리주맙 병용 임상 2상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록에 따르면 간암 임상 2상에서 전체 생존기간이 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리보세라믹과 파이로티닙 병용 임상 2상 결과에도 환자 150명 이 파이로티닙은 2018년 중국에서 헐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를 승인받은 항암제로 현재 HLB 생명과학이 항서제약과 함께 엑손 20삽입 헐투 변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파이로티닙 글로벌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수행 중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HLB가 2020년을 원담 목표의 시작이라고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일컬은 만큼 과연 진양곤 회장이 밝힌 대로 향후 5년 내 5개의 항암 신약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아스코 행사가 기대되는 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HLB의 주가를 보면 (2019년과) 같이 긴 횡보 후 기다리던 NDA 소식이 나와준다면 그간의 고생은 또 끝날 수 있습니다. 그쵸? 현재의 현재의 공매도 잔고 비중도 5.09%나 되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HLB 이게 5월 23일자 오늘 저녁 데이터로 비중이 5.09%입니다. 잔고 수량만 539만 주예요.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이렇게 잔고 비중이 5.09%가 되지만 HLB의 특성상 HLB의 공시는 예고 없이 진행이 돼요. 항상. 워낙에 비밀리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진행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식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과거 2019년도 9월처럼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NDA만 나와준다면 곧 나와주겠죠. 이게 벌써 시간적으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코로나19도 이런 백신 문제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NDA도 곧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악재는 이렇게 나와준다면 모든 악재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구 사례나 이런 병용 임상 연구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기사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요동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은 되고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아스코에서의 대규모 논문 발표로 이번 주가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던 소식도 금년 3분기 내에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빗자루였습니다.